제가 마지막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최근 국민의힘을 막 흔들고 있는 사건이 바로 당계 사건, 당원 게시판 사건이잖아요. 네. 어제 저희 김종혁 최고위원이 저희 이제 화요일의 남자 게스트니까 나오셔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 사건을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거는 한동훈 죽이기 프로젝트 3탄이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했더니 첫 번째 1탄이 총선 백서를 발간한 그렇죠. 사건이다. 두 번째 2탄이 김건희 여사 문자 일십 사건을 폭로한 사건이다. 근데 그래도 안 죽고 돌아오니 3번 이제 당원 게시판 이 사건으로 이제 한동훈 대표 죽이기에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이 부분이 좀 공감이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어떠세요? 예, 일단은 뭐 일련의 이 사건들이 다 이제 어떤 일련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건데요. 제가 최근에 이게 단계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단계 사건을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단계 사건에서 진짜 한동훈 대표 가족들이 동원이 돼서 이것들이 작성이 됐다. 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동훈 대표가 많이 힘들어지실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네. 만약에 네. 한동훈 대표는 진실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가족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죠. 근데 이거를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네. 주변에서 막 떠들게 내버려둬요. 주변에서 막 공격하고 떠들게 내버려뒀다가 네. 나중에 이게 짠 하면서 이거를 뭔가 어떤 엎어치기, 뒤치기 용도로 이 대치기 할 용도로다가 이거를 좀 뭔가 이게 딱 신중하게 갖고 있는다. 가만히 가지고 있는 거 마지막에 막판 뒤집기 용도로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제가 들고요. 근데 사실은 그게 되게 좀 재밌는 지점인데 김종혁 최고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 총선 그래요? 백서일 때도 그리고 김건희 그 여사 일십 사건이 있을 때도 잘 생각해봐라. 한동훈 대표는 침묵했지 이를 이비하고 뭔가 대응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침묵한 이유는 어쨌든 대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최고의 방법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런 맞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까지 드러난 것을 볼 때에는 네. 특히 백서 같은 경우에는 실체가 굉장히 약한데 이게 터지면 여러 죽는다, 한동훈 죽는다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했잖아요 처음에는. 그랬죠. 네.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는 어떤 의미에서 한동훈 대표까지 참석을 한 최고위원회에서 그냥 추인을 해줘 버렸어요. 그건 그만큼 자신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심 논란도 마찬가지예요. 1심 논란도 처음에 일부가 이철규 의원하고 가깝다는 반론사 논설위원이 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분이 이제 방송 라디오에서 그걸 이른바 깎고 그러고 나니까는 조금 있다가 종편 TV에서 진하고 더 긴 이제 1심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이 어떤 프레임으로 갔냐면 불손으로 갔어요. 불손. 감히 영부인 큰 누님한테 그렇게 은혜를 또 많이 입은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하는 게 저렇게 맞느냐. 불손하게 하는 게 맞느냐라고 했지만 네. 이른바 불손 프레임은 먹히지 않았거든요.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가 확전을 자제하고 왜냐 확전하면 어떤 게 나오냐 불손에 이제 딱 걸릴 수가 있죠. 아니 이렇게 딱 드러난 것만 봐도 일단 지금 불손한데 여기다가 또 계속 말대꾸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대꾸 논란을 아예 안 하면서 나중에 그냥 쫙 드러나게 해서 그냥 승부를 해버렸는데 그게 백서하고 1심에서 다 지금 맞아 떨어졌단 말이죠. 이것도 지금 가만히 보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거기 있는데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몇 명이 된다는 거예요. 당에 지금.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당원의 신분은 네. 굉장한 컨피덴셜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원의 신분이 드러나는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어느 당의 당적을 갖고 있다. 제가 만약에 민주당원일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러면 만약에 제가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얼굴의 강찬원이 별별 얘기가 다 나오면서 저는 매장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민주당원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기 때문에 지금 어떤 사람의 당적을 예를 들어 경찰이 조사하다가 또는 사법기관이 조사하다가 실수로라도 드러내면 그 경찰관은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한동훈 대표 굉장히 신중하다 볼 수, 심지어 가족의 당적까지도 신중하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말한 대로 변호사님이 얘기한 대로 네. 사실은 실체에는 자신이 있는데 외려 실컷 떠들어봐라. 그리고 나중에 떠들고 또 막 뻥을 부풀렸다가 그게 빵 하고 터지면 부풀린 사람들이 몇 배로 더 이제 그야말로 창피를 당하고 정치적으로 손해를 입게 되는 건 저쪽이다. 아마 이런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네, 프란시스님께서 보수의 분열을 원하지 않는 리더 인내다. 이런 말도 참 멋있네요. 그리고 사실 지금 시점이 참 그런 게요. 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17%까지 떨어지고 거의 탄핵당하냐 조기 퇴진하냐까지 갔다가 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이제 유죄 선고로
나름 그래도 국민의힘이 뭔가 반등의 모멘텀을 겨우 찾는 마당인데. 그러니까 봉합하는 분위기가 왔는데. 그런데 지금 내부에서 지금 밖에서 해전이 한창인데 선 내에서 네. 이 선원과 수병들이 함장을 상대로 지금 반란을 일으키면은 그 배가 어떻게 그 밖에 외적하고 지금 싸우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네. 거북선 내에서는 일단은 그 외적의 침입을 막는데 주력을 하고 네. 나중에 명량 대첩이 끝난 이후에 돌아와서 시시비비는 가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알겠습니다. 이제 한 말씀 드리면은 네. 우리가 이제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말이 이전부터 당대표 뭐 선거할 때부터 이제 막 그런 얘기들이 그쵸. 나왔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김옥균 프로젝트 이런 말이 나온 게 3일 천하라서 뭐 김옥균 프로젝트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 김옥균이라는 인물을 보면 진짜 공부를 잘한 사람이에요. 조선시대에 22살에 알성 문과에 장원급제를 했어요. 제2의 정진웅이다. 네, 공부를 정말 조선시대의 잘했어요. 정진웅이었다. 자, 네. 우리가 보면은 일본은 메이지 유신에 성공을 해서 근대화를 우리보다 몇십 년 먼저 해가지고 조선을 잡아먹었잖아요. 근데 이 김옥균이라는 사람이 했던 게 조선의 어떤 근대화를 하기 위해서 3.1천하 이거를 그 갑신정변을 일으킨 겁니다. 네. 근데 이 말하자면 그때 만약에 갑신정변이 성공을 했더라면 조선의 모습은 정말 달랐을 거예요. 맞아요. 예. 네, 그 그래- 지점은 참 안타까울 그렇기 수도 있죠. 때문에 저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저 명명에서 한동훈 대표가 필사즉생의 사고로다가 살아남으면 정말 큰 꿈을 이룰 수도 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구양님께서 지금 한동훈이 말을 할 줄 몰라서 가만히 있겠는가. 인내와 신중함도 리더의 훌륭한 자질이라고 하네요. 저는 근데 네. 이 문제는요 네. 누가 이겼다 졌다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이 문제는 빨리 그냥 끝내야 됩니다. 정답. 이게 네. 아니 이걸 갖고 그래서 만약 한동훈 대표가 또 저는 뭐 나중에 아까 말한 대로 지금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옳았고 이게 별 문제 아니었구나 해가지고 이걸 갖고 또 친윤과 친한이 뭐 하여간 한판 겨뤘는데 친한이 세게 이겼다. 의미가 없어요. 아니, 제가 볼 때 그렇죠. 애초에 이거 자체가 너무나 시시겁절한 그런 것이고 이런 걸 가지고 싸우는 당이 집권당이라는 것 자체가 창피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빨리 저 알아서 물밑에서 다 해결하고 네. 정말 그렇게 개표 싸움 벌이고 싶으면 정책이나 당의 노선 갖고 해야 돼요. 네, 좋습니다. 아, 이 마지막까지 또 민생을 생각하는 두 윤 대통령의 후보님들의 이 해안. 제가 또 경의를 표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오셨어요. 프란시스님 자주 오시는 분이고 또 묻지마님, 또리아빠님, 빅파워님, 아까 햄토리님도 오셨던데요. 모두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 짧게 우리 뉴스엔진에 힘도 좀 주시고 또 구독자님들께도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저 다시 한번 느낍니다만 역시 네. 그 정지웅 변호사는 네. 진정한 돌직구와 그리고 또 근데 그 돌이 말이죠 단순한 돌이 아니에요. 그 한번 맞으면은 네. 굉장히 영감을 주고 깨우침을 주는 그런 돌이다 생각해서 저는 약간 굉장히 그 함께 출연하는 네. 사람으로서 어떤 그 자랑을 느낍니다. 자랑감을 느낍니다. 자부심을 그냥 느끼시죠. 그럼요. 예. 네, 좋습니다. 제가 또 그게 화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없어요. 네. 제발 딴 얘기 해주세요. 이런 거좀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진짜. 이건 너무 낯간지럽고 이제 끝나면 그냥 푹 나가실 거면서 딴 거. 아, 아니 제가 딴 거. 이제 마지막을 지금 아름다운 얘기를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좋습니다. 향산 종이에서는 향 냄새가 나고요. 네.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납니다. 우리 강찬호 우리 기자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네. 우리 여의도의 신선, 네. 여의도의 신선 강찬호 우리 기자님하고 이런 토론의 자리를 매번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저 굉장히 영광이고요. 네. 저 또 여러분들 요 댓글 남겨주시는 거 우리가 다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회가 갈수록 이제 뭔가 이 자리가 네. 더 즐겁고 행복한 자리 그리고 의미 있는 자리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 있으면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종료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도 오후 4시에는 이 두 분과 함께 팩트로 돌직구 재미있게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